저수지에 남겨진 피 묻은 셔츠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깊은 밤 고요히 일렁이는 저수지 위로 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바람에 흩날리는 건 다름 아닌 흰 셔츠 한 장. 젖은 천 위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핏자국이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습니다.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순식간에 마을에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혹시 이 지역 아니야?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던데. 누구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한 불길한 추측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지혁.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재벌가의 사위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의 파혼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무너져가는 자존심 그리고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그는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고 지갑은 집에 남겨진 채 그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 지역은 언제나 마음이 여리고 쉽게 흔들리던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약해요. 예전에도 힘들 땐 강가에 나가 있곤 했잖아요. 불안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고 저수지에서 발견된 피 묻은 셔츠와 지역의 행방은 하나로 이어지며 더 큰 의혹을 낳았습니다. 은호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그럴 리 없다고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 떠난 것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분노가 은호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호는 지역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아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 손으로 쓴 편지, 기념품들. 처음엔 손끝이 떨렸지만 이내 눈빛이 굳어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이다. 다시는 기다리지 않겠다. 지역을 향한 사랑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고 배신감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호의 곁으로 다가온 건 성재였습니다. 그는 은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마치 우연처럼 자연스럽게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성재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지역과는 달리 조건 없는 위로와 배려를 건네며 은호가 무너지는 순간을 교묘히 파고들었습니다. 호프집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을 때 성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내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감춰진 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은호를 향해 쌓여온 집착과 욕망이었죠. 한편 지역의 아버지 상철은 아들의 파혼으로 모든 걸 잃고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은 등을 돌리고 함께하던 이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평범한 직장에 지원했지만 면접장은 냉혹했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은 채 서류를 내밀었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경력은 화려하지만 우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무겁게 고개를 숙인 채 면접장을 나서는 상철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권위를 누리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호를 더욱 괴롭힌 건 집안을 스치는 기묘한 기척이었습니다. 늦은 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커튼 너머로 느껴지는 낯선 그림자. 스르륵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인기척과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가운데 은호는 천천히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러나 순간 그림자는 사라지고 남겨진 건 고요한 거리와 어둠뿐이었습니다. 은호는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어진 건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창문을 닫아. 바람이 차다. 발신자는 없었습니다.
번호조차 표시되지 않은 그 메시지를 본 은호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지혁일까?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성재일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은 그녀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성재는 은호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왔고 상철은 현실의 무게에 무너져 내렸으며 지혁은 여전히 흔적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수지에서 발견된 피 묻은 셔츠, 창문 너머의 그림자, 그리고 발신자 없는 문자. 모든 단서가 서로 맞물리며 한 가지 사실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은호는 자신에게 닥쳐온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 지혁일까, 성재일까, 아니면 아무도 아닐까?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위태로운 선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